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서술은 되는데, 그러면 서술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라는 겁니다. 네. 공부는요, 네. 서술은 최근 10년간 네. 기출문제 네. 분석을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번 나온 거, 3번 나온 거, 2번 나온 거, 1번 나온 거. 예, 요거 이제 기준을 잡으십시오. 예, 그래서 공부가 여기에 좀 되신 분들은 2번 이상 나온 거를 풀어보시면 좋고요. 나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번 시험이 예를 들어 첫 번째 시험이야. 뭐 그러신 분들은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4번 이상 나온 거나 3번 이상 나온 것을 기준으로 두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공부가 됐으나 안 됐으나 공통사항보다 한 번 나온 것은 공부를 하지 마셔라. 왜? 서술형 문제는 6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10년간 한 번밖에 안 나왔었던 문제가 다시 나올 수도 있죠.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2개를 버리는 거에 포함시켜서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용어가 범위가 더 넓어요. 그리고 서술은 범위가 사실 좁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용어는요 그냥 딱 그거 하나씩만 물어보지만 서술은 전체적인 거 물어보는 답안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용어보다는 서술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오시고 어느 정도 용어로 캐파가 오시면은 서술은 자연스럽게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아,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만 하면 이제 아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10년간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성토 공사시 여성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할게요. 성토 공사시 다진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할게요. 다진 공사라 성토라는 그 하나의 아이템에서 다짐 공사를 하든 여성토를 하든 결국은 성토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단면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같은 문제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 조사를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이쪽에 들어간 것들이 조금 더 많더라.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나는 합해서 분석을 하니까 총 얘는 5번 나왔네. 이런 식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따로 묶으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같은 틀 안에서 같은 부분이잖아. 그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문제가 모이고 모아서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자, 2가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성토 관리 방안 및 사면 안정 다짐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물어봤다 치죠. 얘랑 얘는요 같은 종류의 문제예요. 얘가 2가지를 물어봤고 얘는 이제 사면까지 다짐은 사면을 물어봤고 얘는 다짐을 그냥 다짐 공법으로만 했어요. 그럼 이 공법 안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사면 다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때는 얘는 같은 문제야. 따로 놓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4번 이상 나온 거, 3번 이상 나온 거, 2번 이상 나온 거, 1번 나온 거 분석을 하셔서 본인이 스스로 체킹하십시오. 엑셀 잘 하시잖아요. 그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회사 업무를 보신 분들인데 엑셀 다 하실 줄 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몇 번 나왔는지 그 수식 걸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 카페에 남들이 해놓은 거 있어요. 남들이 해놓은 거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보시잖아요. 공부가 안 돼.
어떤 문제가 자주가 나왔는지 본인이 머릿속으로 얼른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남이 쓴 것은 남이 쓴 것일 뿐 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시인이 어떤 시를 썼다라고 칩시다. 그 시인은요, 그 시를 쓰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각을 했을 거고요. 어마무시하게 읽어봤을 거예요. 왜? 조사 하나, 단어 앞뒤, 어느 쪽으로 보낼까?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그 시를 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인의 시집을 사서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거 한두 번 읽고 그걸 기억해서 외울 수 있을까요? 전혀 내 거가 안 돼. 그 이야기예요. 본인 스스로 분석을 하고 본인 스스로 몇 번 나왔는지,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게 계속 서술형 포인트로 나왔는지, 이걸 분석을 해봐야 공부할 때 어느 쪽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정립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하신 분과 하시지 않은 분은 급격하게 5점을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아주 천천히 5점을 올릴 수 있느냐, 여기서 벌써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공부는요, 근간이 필요해요. 그럼 뭐에 근간을 둔 거냐 그랬더니 용어 문제에 근간을 둔 겁니다. 용어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서술형 문제가 용어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용어 문제 자체를 알아야 서술형에 접근할 수 있더라. 특히 서술형에 요 3페이지를 쓰는데 본론 쪽에 들어가는 주 내용들이 용어에서 따로따로 공부한 것들이 여기에 쏙쏙쏙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용어 문제는 품질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계층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번에 나왔었던 것 중에서 흑막이 계측기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연약 집안은 계측기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약 집안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여기에 분명히 연약 집안의 계측을 써야 되는데 이미 용어에 나왔었던 연약 집안 계측을 내가 알고 공부를 했다면 여기다 그냥 쑥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 문제 하나, 두 문제가 서술형 문제 하나의 문제에 여기저기 배치가 돼서 들어가니 공부는 용어에 근간을 두고 자꾸 보고 다독하고 속독을 하다 보면 우리가 1주차에 배웠었던 걸 여기다 집어넣고 5주차에 집어넣었던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서술만 따로 근간해서 애시당초 공부를 66주를 했다. 라 그러면은 66주를 통으로 외워서 통으로 갖다 쓰고 온다는 뜻이잖아요. 조금만 문제 다르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 다른 부분을 또 별도로 서술 답안 66주를 만들어서 그걸 다 공부를 해야지만 갖고 가서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간은 용어에 근간을 두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어 공부를 할 때 뭐에 신경을 썼느냐? 그랬을 때 표, 그림, 그래프, 차트 있어요. 용어에서는 얘를 몇 줄 써라라고 제가 이제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서술에서는 최대 쓸 수 있는 줄수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